은퇴 후 경조사 한 번 잘못 갔다가 인생 3개월을 병원에서 보낸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먼 친척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도 축의금 5만 원 들고 3시간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돌아올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고 병원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 고작 축의금 5만 원에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는 자리에 그 대가가 석 달간의 고통과 100만 원의 병원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가고 있습니다. 몸은 힘든데 안 갈 수 없고 돈은 아까운데 안 낼 수 없고 마음은 무겁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조사 안 가도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인간관계를 그렇게 끊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진짜 끊어지는 건 경조사를 안 가서가 아닙니다. 경조사를 억지로 다니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존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노후 산책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잃는 건 자기 삶을 지킬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도 멀쩡했고 돈도 벌었고 사회적 위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경조사는 관계의 투자였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자녀 문제로 얽힌 학부모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경조사비는 일종의 투자금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최소한 민망하지 않게 지내야 한다는 예의였죠. 그런데 은퇴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도 없어졌고 자녀는 다 컸고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줄 것만 남았고 받을 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갑니다. 습관처럼, 의무처럼, 두려움처럼 말입니다. 안 가면 뒷말나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집일 때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하지만 한 번만 솔직해져 보십시오. 이미 그 사람들은 당신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가는 경조사장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당신이 내는 축의금을 일일이 세어보는 사람도 없으며 당신이 없어서 허전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없어서 서운해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몸이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김영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약속 하나 어긴 적 없고 경조사 한 번 빠진 적 없는 분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친척 아들 결혼식인데 얼굴도 잘 모르는 신랑이지만 그래도 친척인데 하는 마음으로 3시간을 차에 앉아서 갔습니다. 차 안에서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금방이야. 창밖을 보면서 중얼거렸죠. 하지만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하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영숙 씨 같은 노인들은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어올랐고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영숙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 끝나나? 식사 시간에 겨우 앉았는데 딱딱한 의자라 허리를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도 울었지만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찾았어. 신랑 신부는 바빠서 인사도 못 받았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영숙 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누우면 허리가 욱신거렸고 옆으로 돌아눕고 싶은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벽을 짚고 기어가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3미터 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땀이 흘렀고 숨이 찼습니다. 제발 제발. 다음 날 아침 딸이 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결혼식 하나 때문에. 딸이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진단은 허리 디스크 4번, 5번이 심하게 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석 달 동안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 동안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축의금 5만 원 아끼고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고작 5만 원, 아니 5만 원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간의 건강, 100만 원의 병원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60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어깨 말입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굽고 장시간 이동하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푹 자면 회복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다치면 한 달이 가도 안 낫고 어쩌면 평생 가는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한 번 다녀오는 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쉬어라.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의무감으로 경조사를 다니는 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친척인데 안 가면 안 되지. 한두 번쯤은 참을 수 있어. 아닙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 몸이 미덕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두 번째, 당신이 낸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68세 이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정호 씨는 꼼꼼한 성격이라 가계부에 뭐든지 적어둡니다. 작년 한 해 경조사비를 계산해 보니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300만 원입니다. 외식 60번 할 수 있는 돈이고 병원 10번 갈 수 있는 돈입니다. 결혼식 12건, 장례식 8건, 돌잔치 3건, 건당 평균 10만 원씩 냈습니다. 280만 원이면 정호 씨가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 2달치입니다. 연금 2달치를 경조사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정호 씨 집에 온 경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녀 결혼은 이미 다 끝났고 회갑이나 칠순도 조용히 넘겼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정호 씨는 가계부를 보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28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돌아올 일 없이 말입니다. 67세 안경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자 씨는 작년 조카 결혼식에 30만 원을 냈습니다. 조카니까 좀 넉넉히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올해 경자 씨 딸 결혼식 때 그 조카는 5만 원을 냈습니다. 경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면 나중에 내 자녀 결혼식 때 와주고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경조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받을 일은 거의 없고 낼 일만 계속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억지로 다니는 경조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당장 새어나가는 돈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냉정하지만 사실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면 1년이면 거의 25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물리치료 20번 받을 수 있고 맛있는 밥 30번 먹을 수 있고 손주 용돈 10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당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세 번째,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75세 박종철 씨 이야기입니다. 종철 씨는 작년에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평소 꼬박꼬박 다니던 경조사를 3달 동안 일부러 안 간 겁니다. 결혼식 2건, 장례식 1건, 모두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철 씨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뭐라고 하지, 섭섭하다고 하면 어쩌지. 매일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언제 연락 오나?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1달, 2달,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그중 한 분을 만났습니다. 종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때 결혼식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그 사람은 잠깐 멍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몰랐는데. 괜찮아요, 뭐. 종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안 온 줄도 몰랐구나. 71세 한명숙 씨도 비슷했습니다. 명숙 씨는 지난해 동서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새 옷을 20만 원짜리로 샀고 축의금 10만 원, 교통비 3만 원, 합하면 3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였죠. 식장에서 동서는 명숙 씨를 못 알아봤습니다. 명숙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어머, 명숙이. 언제 왔어?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는 다시 바빠져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패백 시간에도 명숙 씨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 30만 원 넘는 돈과 소중한 하루를 들여서 결국 아무도 명숙 씨가 온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당신이 얼마를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눈치챈다 해도 바쁘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당신이 오건 안 오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몸을 혹사하고 돈을 쓰고 하루를 다 바칩니다. 당신만 손해입니다. 네 번째, 경조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경조사가 의무였습니다. 회사 조직, 동네 공동체, 친척 모임 안에서 빠지면 따돌림 당하고 뒷말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은퇴했고 자녀는 독립했고 동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올가맬 조직이 없습니다. 경조사를 안 간다고 해서 승진해서 밀리지도 않고 동네에서 왕따 당하지도 않고
자녀 학교에서 문제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69세 최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올해부터 경조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진짜 축하해주고 싶은 결혼식, 정말 애도하고 싶은 장례식,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리만 갑니다. 나머지는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합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전화까지 주시고. 마음 감사히 받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몸 이끌고 가서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보다 진심 담긴 전화 한 통이 훨씬 낫다는 걸 말입니다. 그 뒤로 순자 씨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경조사 연락이 와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면 가고 마음이 안 가면 전화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5번째,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적습니다. 60대 후반이라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남았을까 말까입니다. 70대라면 5년, 아니 3년도 장담 못합니다. 68세 정미란 씨 이야기입니다. 미란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조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고등학교 동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미란 씨는 울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던 친구, 얼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빈소에서 나오는 길, 미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3년 전 어느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서로 인사만 하고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밥만 먹고 헤어졌죠. 미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둘이 따로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옛날 이야기 할 시간은 있었는데 경조사 다니느라 정작 친구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뒤로 미란 씨는 경조사를 줄이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카페에서 두어 시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경조사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스쳐가는 자리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보고 싶다면 따로 만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두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경조사장에서 5분 악수하고 헤어지는 건 관계 유지가 아니라 관계의 허상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경조사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진짜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3가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걱정, 자녀한테 피해가는 거 아닐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내가 경조사 안 다니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지. 65세 윤미숙 씨도 그랬습니다. 미숙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몸은 힘든데 경조사는 계속 늘어나고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피해가면 어쩌지.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경조사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혹시 너희한테 피해가는 거 아닐까? 며느리는 잠깐 멍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원하는 건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경조사 때문에 몸 상하시면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피해예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병원 모시고 다녀야 하고 간병도 해야 하고 그게 진짜 피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경조사 다니시는 거 오히려 이해 못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래요. 부모님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다고. 경조사 같은 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미숙 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해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경조사 다니다가 몸 상하는 걸 자녀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걱정. 그럼 나중에 우리 집일 때는 어떡하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경조사를 꼬박꼬박 다녀도 정작 당신 집에 일이 생기면 절반도 안 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조사 자체를 크게 안 치릅니다. 가족끼리 조촐하게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당신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잔치, 많은 하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 5명만 오면 됩니다. 세 번째 걱정. 그래도 완전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진짜 가고 싶은 자리, 진짜 축하하고 싶은 자리, 진짜 애도하고 싶은 자리, 그런 곳만 가십시오.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는 당신도 힘들고 상대방도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경조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조사 안 갔다고 끊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첫째, 가고 싶은 경조사만 가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갈 필요 없습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욕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이 뭘 해도 욕하는 사람은 욕합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넷째, 아낀 돈을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경조사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간다면 1년이면 거의 25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다섯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루 종일 경조사 다녀오는 것보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낫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섯째, 진짜 관계를 만드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서 두어 시간 이야기 나누는 친구, 그런 사람 5명만 있으면 당신의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절 멘트를 준비하십시오.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경조사 연락이 오면 이 문장을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신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경조사에 안 가는 대신 전화를 하십시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 한 통화가 형식적으로 다녀오는 것보다 훨씬 진심입니다. 세 번째, 아낀 돈으로 뭘 할지 정하십시오. 경조사 한 번 안 가면 1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물리치료 한 번 받을지, 맛있는 거 사드실지, 손주에게 용돈 보탤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그러면 경조사 거절할 때 죄책감이 훨씬 덜합니다. 이 돈으로 나는 이걸 할 거야. 그 생각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명단을 만드십시오. 경조사장에서 스쳐가며 보는 사람 말고 진짜 당신이 보고 싶은 사람 5명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만나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5번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체면, 의무, 남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해왔던 습관이지만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가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72세 김영숙 씨,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씩 경조사를 다녔습니다. 돌아오면 항상 허리가 아팠고 발이 부었고 머리가 무겁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영숙 씨는 이제 경조사를 거의 안 다닙니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봅니다. 몸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경조사비로 아낀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래된 친구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영숙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왜 그렇게 남 눈치 보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오늘부터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돈을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게 당신이 평생 일하고 평생 참고 평생 견뎌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차례입니다. 다음 경조사 연락이 오면 한 번만 용기 내보십시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처음엔 떨릴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 것이 된다는 걸 말입니다.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편한 대로, 당신이 행복한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